너무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10시간을 본 거야.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팬덤이 리마인이라고 팬덤이 있는데 리마인입니다. 리마인인가? 디페나? 리마인. 리마인인데 잘하는구나. 私はリマインです. 근데 이제 그 영상 댓글에 보게 되면 그 리마인드 아저씨들은 관련된 영상을 다 보더라고. 잠깐만 그러면 나 유튜브에도 만약에 리셋는 관련된 뭐가 나오면 리마인이 들어올까? 네.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네. 언제 가볼게요. 선생님, 근데 리센느는 예. 굳이 찾지 않아도 그 거제 편이랑 뭐 거제 야호 편, 뭐 갸루와 거제에 갔습니다. 뭐 미나미의 뿌리 찾아 편 이거 몇 개만 보고 있으면 알고리즘이 도배가 됩니다. 그게 접니다. 저도 그래요. 나 15시간, 한 10시간을 확실히 넘게 봤어. 10시간 확실히 넘게 쌤 혹시 뭐 보셨어요? 10시간이면 거의 다 보죠. 10시간 거의 다 보죠. 혹시 그 나의 연수 아저씨 그거 보셨나요? 그건 일부만 봤어요. 아 그거 다 봐요. 그거 재밌습니다. 근데 여는 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공부를 언제 하지? 공부 언제 하냐? 해보자. 그 집합 질문은 그 명제 개념 나가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뭐 혼자 영상 찍는 거 뭐 금방 찍더라고요. 그때 그 한 것도 한 1시간 정도 찍으면 되더라고요. 쌤 궁금한데 그거 찍을 때 네. 약간 앞에 누구 앉혀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혼자 하는 거 좀 좋아해요. 아 야, 혹시 그걸 잘 봤다. 솔직히 양심상 궁금한 문제에서 잘 봤다. 봐. 새로운 학생들은 다 본다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안 본단 말이죠. 지금 리셋 영상 볼 때가 아니야, 네가. 영재 갑니다, 영재. 영재 보고. 같이 보면 돼요. 영재는 글쎄요 한 1시간 정도. 근데 이제 문제를 중간중간에 이제 풀면서 가게 되면 뭐 1시간 반 하고 절대부등식까지 하면 그래도 2시간 정도는 걸려요. 기초부터 쭉 갑니다. 일단 명제가 무엇이냐? 명제가 무엇이냐? 여기 보게 되면 첨인지 거짓인지, 첨인지 거짓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집합이랑 조금은 다르지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송송한 T는 송송한 T는 몸무게가 40kg다. 40kg이면 요거는 명제가 맞습니다. 네? 거짓인 명제거든. 거짓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맞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이랑 거짓인지 구별할 수만 있으면 명제야. 그렇죠? 그래서 뭐 잘생겼다 이런 건 명제가 아니겠지, 그렇지? 하지만 명제다, 거짓, 명제인 거죠, 그렇죠? 용어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제랑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조건이라는 게 이제 조건은 우리가 항상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근데 계속 빌드업해서 쭉 갑니다. 쭉 가요. 쭉 가. 소문자로 쓰는데 조건은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문장이나 식이다. 뭐 명제랑 의미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좀 다르죠.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봅시다. P라는 조건이 있어요.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게 조건이라고 그렇죠? X가 1, 2, 4면은 맞는 명제고 그 다음에 X가 3이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우리 조건 자체는 명제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참거짓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Q도 하나 써볼게요. Q. X는 8의 약수이다. 오케이. 이런 것도 역시나 조건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오죠.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쓰고요. 대문자로 쓰고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이냐를 보게 되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거를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진리집합 P라고 하는 것은 저걸 참으로 만든 X 값들의 집합인 거니까 1, 2,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를 하게 되면 1, 2, 4, 8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진리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쵸? 요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렇지? 배경음악으로 뭐 리셋네 뭐 데자부 로봇. 데자부가 더 괜찮아 난 개인적으로. 아 핀볼 안 되나? 핀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건 내가 대자분의 핀볼. 약간 그 유진스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뭔 얘기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인데 조건 자체는 명제가 아닌데 이걸 가정과 결론으로 이어버리면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는데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가정과 결론으로 이어버리면 명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저걸로 예시를 든다고 한다면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것들. 이건 명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x가 4의 약수면 x는 8의 약수야.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가정의 결론으로 이어버리면 명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참인 명제가 돼버리잖아. 이게 참인 명제가 돼버리면 그건 뭐랑 동일한 얘기냐면 진리집합 단어로 생각을 했을 때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참인 명제면 P는 Q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야. 용어 같은 정리를 한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별거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그쵸? 그럼 한 5% 얘기한 거거든요? 네. 부정 가야 되는데 굳이 문제를 풀고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부정은 나옵시다. 부정이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부정이 뭐냐면 뭐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물결 P 이렇게 이거를 not P라고 읽죠. not P. 한글로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다 같은 얘기고 이건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그냥 아니다 붙이면 돼. 아니다 붙이면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이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모든 동탄국제고 학생은 모든 동탄 국제고 학생은 몸무게가 150 이하다. 몸무게가 150kg 이하다고 하면 돼. 그리고 이 명제를 내가 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부정을 해보면 뒤에 아니다 붙이면 된단 말이야. 그치? 뒤에 아니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내가 똑같이 가고 몸무게가 120kg 초과다 이렇게 쓰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부정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150kg 다 넘어가는 게 완벽한 부정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정은 뭐냐면 야 우리 학교에 150kg 전부 이하잖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굴러오는 거야 이렇게만 해서 나는 200kg인데 이게 정확한 부정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부정은 뭐냐면 부정을 할 때 뒤에 아니다를 쓰는 게 맞기는 해. 아니다 쓰는 게 맞기는 한데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부정을 할 때 all이 썸으로 바뀐다. 부정을 하게 되면 all이 썸으로 바뀌고 역시나 이제 썸도 all로 바뀌는 거죠. 문장 상에 있는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이 모든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 요건 이제 집합으로 표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P 교집합 Q 이걸 한번 해보자. P이고 Q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거에 여집합을 하게 되면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 되는 드모간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P이고 Q이다 이게 명제인데 이거를 부정을 하잖아. 이걸 부정을 하게 되면 나 P 이거나 나 Q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지금. 맞니? 그래서 부정을 할 때 AND가 OR로 되고 OR가 AND로 됩니다. 여기까지도 할만하지. 그치?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한다. 이건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이 참이야. 부정이 참이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야, 어떤 원소가 있는데 이거 굳이 그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야, 어떤 원소가 있는데 P에 들어가지 않아. 그 명제가 거짓인 거지? 그럼 무조건 P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잖아. 부정이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별표를 친 거냐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냐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원소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명제가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명제가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20% 정도는 명제가 그냥 거짓인 걸 찾는 게 쉬운 경우가 많아. 그치? 근데 이거보다 거의 80% 이상의 문제가 뭐냐면 부정이 참인 거를 보이는 거를 원하는 거야. 부정이 참인 거를 보여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뭐 문제 푸는데 애들이 명제가 거짓 나왔어? 부정이 참인 거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야. 그렇죠? 명제랑 부정은 참거짓이 반대예요. 근데 명제랑 대우 있다가 나오는데 그건 참거짓이 똑같고. 그러면 간단히 문제를 한두 개를 풀어보고 가는 걸로 하자. 그치? 아무래도 별 한 개, 두 개를 우리가 여기서 푸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별 3개짜리가 여기 있네. 바로 이걸 하면은 좀 쉽지 않을래나? 한번 그래도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줄래요? 845번 해봐. 845번. 일단 지금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봐. 내가 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게.
쓴 것 같은데. 야, 앞에 숫자가 뭐야? 아, 훌륭하네요, 그렇죠? 잘한다. 그렇죠? 문제 줬죠? 해볼까요? 네.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단위의 중정수가 3분이래요. 중정수가 3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걸로 접근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3이랑 5 사이야. k 여집합이 3하고 지금 5 사이가 되는 거. 이게 지금 p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P의 여집합이면은 Q여야 해 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게 거짓이야 이걸 보이는 반예인 정수가 이거 3하나 꼴랑 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3하나 꼴랑 나야 된다는 얘기죠. 4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4는 이걸 만족하고 있는 거죠. K가 지금 X가 이제 K랑 7 사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까지는 그대로 가고 3 하나만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다 이런 얘기야. 맞니? 그래서 내가 지금 7이 여기 있는데 Q라는 집합이 동호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걸리면 Q라는 게 여기 걸리면 P의 여집합은 Q에 속하는 게 거짓임을 밝히는 반예가 이 정수 하나 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K라는 값이 3이랑 4 사이인데 K라는 값이 3이랑 4 사이인데 정확히 4여도 상관이 없는 거냐 3여도 상관이 없는 거냐 3의 동호가 들어가야겠다. 3의 동호가 들어가야겠죠? 3의 동호가 들어간다. 요게 지금 그냥 명제가 거짓인 걸로 간 거야 내가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이걸로도 한번 가볼게. 부정이 참인 걸로 가는 거 보이는 건데 다 요게 또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게 되면 지금 요게 거짓임을 보이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 이걸 만족하는 모든 x 값은 Q에 속한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이거 내 부정을 때려볼게요. 부정을 때려보면 지금 3이랑 5 사이인 어떤 x는 3이랑 5 사이인 어떤 x는 지금 Q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그러면 이게 더 어렵네 그렇죠? 이거나 이거이다 이런 얘기구나 그렇죠? 지금 3이랑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떤 x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만족한 정수 x가 3분이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지 그렇지? 3분인 거지.
네, 이건 접근이 별로 좋지 않네요.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접근이 좋지 않네. 좋지 않아. 네,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이거 굳이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쉬우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그 다음 얘기. 아무튼 명자 거짓이면 부정이 참인 걸로 푸는 게 쉬운 문제가 좀 많아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갈 내용은 그 대우를 가야겠죠. 대우를 갈 건데 명제가 지금 P이면 Q이다. 이게 지금 명제가 있을 때 그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 얘랑이 역관계인데 역관계인 게 지금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거꾸로 한 게 역관계예요.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얘랑 얘 관계를 이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나 P이면 나 Q이다. 이것까지는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관계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되겠죠. 너랑도 역관계가 되겠죠. 너랑도 역관계가. 명자 참이라고 여기 꼭 참일 필요는 없죠. 얘랑이 대우 관계인데 요 대우 관계가 의미가 있죠. 대우 관계가 의미가 있죠. 대우 관계. 그러니까 이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나 Q이면 나 P이다 이게 지금 대우인 건데 왜 대우가 이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명제랑 대우는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을 같이 한다. 참 거짓을 같이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를 보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P가 지금 Q에 속하게 되면 우리 지금 벤 다이어그램 사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P가 Q에 속하는 게 참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속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을 같이 해요. 그럼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이 단원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규율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명제로 그냥 증명하는 게 어려울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거든. 이제 문제 있을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 이게 지금 참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를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말고 기준을 충분으로 잡으면 돼요. 기준을 충분으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R은 Q이기 위한 충분이다라고 나오면 충분으로 나오면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뭐 P는 Q이기 위한 필요라고 나오잖아. 충분으로 나오면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로 나오게 되면 반대 순서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Q이면 P구나 이렇게 반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헷갈릴 게 없죠.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언 하나 할게요. 100% 문제 나옵니다. 이 기억니은 디귿 고르는 필요충분 관련된 거 이런 문제가 100%나 나오거든. 100%나 나오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R이면 나 Q이다 이렇게 나왔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관계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대우를 전부 써놓고 시작해요. 대우 쓰고 시작을 한 후 두 번째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바퀴는 돌아야 돼요. 꼬리에 꼬리 물고 일단 한 바퀴는 도는 게 맞아. 한 바퀴는 도는 게 맞아.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 P이면 Q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나 Q이면 나 P다 대우를 쓰고 얘가 지금 대우를 쓰게 되면 Q이면 나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작은 뭘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시작은 뭘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한 바퀴를 돌 거니까 저는 일단 P부터 가볼게요. P이면 Q이다. 그럼 Q 스타트 있는지 볼게. Q 스타트 여기 있잖아.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not R 스타트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바퀴 돈 게 P이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다 한 바퀴 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을 가는데 애들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P는 Q에 속하고 Q는 not R 되는 건데 선생님 PQ까지는 했는데 R은 어떻게 그립니까? R로 안 그리죠 당연히. R 여집합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안 헷갈리는 거야. 그치? 이러면 되잖아. 여기다 R을 어떻게 그려? 힘들잖아. 그치?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걸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에서도 당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당하래. 뭐냐면 선생님 꼬리를 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P이면 Q래. 근데 이 뒤에 이 앞에 나왔던 게 다시 나왔어. 근데 하나는 그냥이고 하나는 나피로 나왔다. 근데 내가 앞에 나왔던 문자가 또 나온 거 한 바퀴 돌려봤더니 꼬리에 꼬리 물어봤더니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P는 Q에 속하는데 그 Q는 또 나피에 속하는 거죠. Q가 나피? 야 우리 이거 적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P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P야. 이게 P 여집합이고 그치? 이제 P가 Q에 속한데 이제 Q가 나 Q에 속한데 이럴 수가 있을까? P가 그래. 그게 유일한 거야. 그치?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했는데 내가 썼던 이 조건이 뒤에 또 나왔어. 근데 하나는 그냥이고 하나는 낫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얘가 공집합이고 얘가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집합은 불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하나 또 있지. 뭐? 이번에 가긴 갔는데 정말 내가 그대로 나왔어. 이번에 했더니 내가 정말 그대로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얘기일까? P가 Q에 속하는데 Q가 P에 또 속한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P랑 Q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또 하나 해볼까?
3단 논법 가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 합시다. 별 3개 있네요. 878번 해보자. 아주 인터레스팅하네. 878 해봅니다. 878. 878번. 시간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방학이잖아 우리 이제. 저희 방학이 아닙니다. 리포트 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CC 그것도 어제까지 썼어야 됐잖아. 썼습니다. 너 짝수배가 누구였더라? 형제수 있음? 당연하지. 근데 여유롭게. 아니 대학생 되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내가 기억하는 나는 이제 대학생 때 물론 재밌긴 하죠. 놀기도 많이 노니까.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대학생을 하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겁나요 저는. 왜냐면 과제도 너무 많고 되게 힘들었거든. 너네 PPT 만들면 몇 장 만드니? 최대 25장까지 만들었어요. 아 최대 25장까지 만들어놨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같은 걸 하잖아 군대에서. 네. PPT를요 300장 만들어요. 어? 내가 본 가장 긴 PPT가 그 M윤 110장이었대. 내가 그거 다 봤어. 사과 좋겠어. 어떻게 878번 잘 나옵니까? 잠이 안 와. 나오는지 답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다 풀었습니다. 그래요? 네. 3번 나야 되는데 네, 3번 나왔습니다. 저 원리에 의해서 동일하게 하면 1, 2, 3, 4번 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나 P이면은 R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이면 나 Q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 R이면 Q라고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대우를 쓰긴 쓸게요. 굳이 사실 안 써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쓰는 게 맞기는 해. 왜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쓸게. not R이면 P 그리고 얘가 지금 Q이면 그 다음에 not R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ot Q이면은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한 바퀴 돈다라고 했는데 뭐 스타트 어디를 해도 상관이 없어. P부터 하자. 근데 not P가 있네. not P부터 합시다 그러면. not P이면 아이고 왜 마이너스야. not P이면 R이고 R 스타트 여기 있잖아. 그치? R이면 not Q이고 선생님 한 바퀴 돌았으니까 됐잖아요가 아니고 not Q 스타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여기 not Q 스타트 있지? 네.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내가. 맞냐? 그 다음에 이제 R 스타트는 다 이건데 다시 반복이니까. 그럼 내가 아까 저기 4번에 나왔던 저에게 있잖아 지금. 이게 있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우를 다 쓰는 거야. 왜냐면 대우 안 쓰고 하게 되면 나 P면 아니고 아니면 나 Q니까 한 바퀴 돌았네 이러고 만단 말이야. 근데 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대우 쓰고 나 Q 스타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나왔잖아 실제로. 근데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뭐 요게 이제 순서가 대우 써서 거꾸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상관없어. 그냥 할게요 저는.
P의 여집합이 여기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not Q랑도 같은 거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맞는 걸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기억에 나온 P의 여집합은 R에 속하냐, 맞는 얘기죠? 니은 P는 Q에 속하냐, P가 Q에 속하는 게 아니고 P의 여집합이 Q 여집합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야. 니은 땡이다. 그 다음에 디귿만 그냥 내가 가볼게. 기억은 그냥 보자마자 맞고요. 니은은 완전히 반대로 써 있는 거죠. 디귿만 가보면 P 교집합 Q라고 하는 것이 지금 R의 여집합이랑 같냐야. 포함도 아니고. P 교집합 Q를 하게 되면은 P 교집합 Q야. 야, 그러면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 상태로도 사실은 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이 이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꾸자. 야, 이렇게 not R 대우를 써가지고 Q하고 그 다음에 not R 하고 P 이렇게 바꿉시다. 이게 좀 더 이거 하기는 볼만할 거잖아. 그치? 좀 더 이게 더 볼만하니까 이걸 바꿀게요. 이걸 바꿔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결국 이제 같은 그림이긴 할 건데 R의 여집합이랑 Q랑 같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P에 속하는 요 얘기인 거지. 이제 보기가 좀 더 좋잖아요, 얘가. 그렇죠? P 교집합 Q를 하게 되면은 R의 여집합 같은 얘기 맞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중에서 포함 관계에 관련된 3돈 논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유형 13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 이제 시험 전에 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한 100개 정도 써놓고서 애들한테 맞는지 틀린지 풀어보라고 한다면 다 푸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고수반이고 나발이고 다 맞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생각보다 애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유형 13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형 13번에 관련된 내용.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맞는지 확인하는 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 가는 건데,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양방향 화살표에 참고지를 갈 거야. 양방향 화살표 해서 PQ 있는데 이게 맞는지 양방향 화살표에 참거짓을 따지는 게 목표야. 참거짓을 따지는 게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고 얘가 X라고 한다면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거꾸로는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따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식을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해석이 어려운 몇 가지가 있어. 그거에 대한 좀 팁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지. 뭐냐면 절대값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x 더하기 y 하고서 뭐 등호인 경우도 있고 부동호인 경우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부동호로 할까? 등호로 하자. 등호로 할게요. 등호든 부동호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그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양수가 나오잖아. 양수가 확정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 식이랑 양변을 제곱한 식이랑 동치식이랑 같은 의미라고 정확하게. 양수니까 제곱을 하나 그냥 하나 얘가 같으면 제곱한 것도 같겠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절대값 나오는 거 해석을 할 때 이 식 해석이 제곱을 한 걸로 해석을 해요. 제곱을 한 걸로 해석하면 쉽다 이런 얘기죠. 하고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하고 y제곱을 한 다음에 플러스 2하고 절대값 x 절대값 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냐? 근데 x제곱 y제곱이 털리고 나누기 2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x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얘기인 거니까 얘랑이랑 같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해석을 이렇게 나온 게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야. 알고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해석하는 그 방법 중에 절대값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이게 지금 요거는 그래도 어떻게 할만 하거든. 애들한테 어떻게 꾸역꾸역 하라고 하면. 근데 이거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 이 서술형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봐봐. 내가 한번 써볼게. 너네한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 뭐 P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가정해볼게. 야,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볼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x가 y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아마 포함이 되긴 할 건데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더 가거든. 봐, 내가 지금 이거에 기반해서도 한번 해보고 치환해서 하면 좀 더 쉽긴 한데, 그래서 이거 소수점 나오면 애들 좀 많이 절거든요. 한번 볼게요. 봐. 야, 이건 양수 확정이잖아. 절대값이니까. 이 오른쪽 양수인가요? 이거 절대하면 양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제곱을 못해. 양수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러면 양수잖아. 둘 다. 왼쪽도 양수 확정이고 오른쪽도 양수 확정이잖아.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할 거야. 여기서 이거 제곱을 할 거야. 이거 제곱을 할 겁니다. 이거 제곱을 해버리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하고 2배의 y하고 x 마이너스 y, 물론 한꺼번에 쓸 수 있지만 얘가 지금 x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털릴 거고 2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너도 이제 한꺼번에 쓸까 이제? 절대값하고 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가 되죠? 그러면은 나누기 2까지 들어가게 되면 y 한 다음에 y 마이너스 x 더하기 절대값하고 y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y인데 어차피 y 마이너스 x가 써도 상관없잖아. 아니면 넘기든가. 그러면 넘깁시다. 넘길게요. y하고 x 마이너스 y, 얘가 이거 넘어가면은 y하고 역시나 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그쵸?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y하고 x 마이너스 y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x가 y보다 뭐 같거나 크다 이게 아니고 이런 되게 오명대생이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PQR 나왔을 때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래서 쌤, 근데 저 2y 제곱 마이너스 xy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네, 그거에서 밑으로. 여기서 일단 나누기 이해했어. 양변은 아. 나누기 이해했어. 그리고 얘는 남기고 이걸 반대로 넘긴 거지. 저 위에 걸 정리를 한 다음에 밑에 걸 나누기 이하고 넘긴다. x 넘기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만약에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한다고 한다면 이거 치환하면 좀 더 쉽거든. 내가 얘를 A라고 놓을게. 얘를 B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B잖아. 얘는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 이제
얘랑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 그치? 근데 얘 결론이 뭐였냐면 xy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크다는 결론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론이 뭐가 나오겠냐 그러면 a, b가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a가 이거고 b가 이거인 거니까 x 마이너스 y에다가 y를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크다 이런 결론이다 이런 얘기다 이거지. 이게 훨씬 간단한데. 훨씬 간단하긴 하지. 훨씬 간단하긴 한데 나는 큰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큰 방향이 뭐냐면 이거 필요 충분 조건 해석을 하는 순서가 일단 양방향 화살표 참거짓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PQR 포함 관계를 할 때 해석이 겉으로 봤을 때 애매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절대값 나오는 이 녀석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유사시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사실은 되게 쉽게 나오거든. 그래프 이용하면 되게 쉽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거 내가 아까 문장 풀다가 나온 거였는데 P라는 원방을 완전 기본은 알잖아. 그래서 P라는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X, Y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R이라는 조건이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질문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Q이고 이거 좀 쉬운 얘기네. 솔직히 쉬운 예시긴 해. Q이고 R이면 Q이고 R이라고 집합으로 할게. 집합으로 할게.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Q 교집합 R로 할게요. Q 교집합 R을 하면 P랑 동일하냐? 뭐 이런 질문 이따가 쳐보자. 그러니까 지금 Q이고 R인 것은 P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사실 얘는 좀 쉬우니까 사실 할만해요. Q이고 R인 거요? Q이고 R인 걸 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큰 거니까 X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Y도 0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 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PQR을 여기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X, Y 이렇게 있는데 요게 P잖아. 요게 P. X랑 Y가 둘 다 P지.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X랑 Y랑 곱한 게 양수인 거니까 X랑 Y랑 곱한 게 양수면 이쪽이라고. 요게 Q인 거잖아. 근데 0도 되는 거니까 경계 포함이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Q거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R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Q이면서 R인 거는 원점밖에 없으니까 P랑 동일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PQR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고르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가는 건데 그냥 해석이 가능하면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데 헷갈릴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885번을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885번. 885 교육품 기출문제 885번 885번 해봅시다.
바로 해석이 가능하면 바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가 100%한 문제 나오거든? 안 그럴 것 나오면 내가 너네한테 2만 원씩 쏠게. 와. 지난번에 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 원 됐어. 지난번에 뭐 5만 원이냐? 너네 기억 못하지? 물가 상승률. 아 근데 안 나오지 않았어. 아니 물가 아니었어. 그 아, 범위. 아 맞아 우리 아, 그 나왔나? 나왔어. 나왔어. 휴고 다행이네. 아, 지금 그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애들이 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양방향 화살표를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동그라미 X를 생각보다 잘 못 치거든. 이게 항상 머릿속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할 때 뭐냐면 작은 범위는 큰 범위에 속한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 작은 범위는 큰 범위에 속한다. 큰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거를 가는데 이게 무슨 원소 같은 걸로 나오거든. 뭐 예를 들면 얘가 1, 2야. 얘가 1, 2, 3이야. 작은 범위는 큰 범위에 속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간다고 항상. 생각을 885를 내가 지금 한번 해보면 885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식 해석하는 거를 100개 정도 쭉 써놓는 애들이 뭐 다 맞는 애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석이 쉽잖아. 절대값 A에다 절대값 B를 더한 게 0이래. 그러니까 해석을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A랑 B가 둘 다 0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해석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Q를 가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해석을 하게 되면 A는 B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작은 범위는 큰 범위에 속한다고 했지. 얘가 작은 범위다. 얘가 큰 범위고 A, B가 0인 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작은 범위 큰 범위야. 그 다음에 이제 R 가보자. R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해석을 하는데 절대값 나왔는데 양수 확정이잖아. 제곱이랑? 제곱한 거랑 동치식이라고 했지. 네. 제곱을 한다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뭐 A제곱 B제곱 틀린 거니까 좀 빠르게 가보면은 안 했어. 한번 써놓을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되는 거니까 털 거 털면 해석을 했을 때 얘는 AB가 0이다 이런 얘기야. 각각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간다 이런 얘기야. 기억. 이거는 뭐 양방향까지는 아니겠네요. P는 Q냐 이죠. 충분 조건이라고 물어봤으니까. P이면 Q이니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P가 작은 범위고 Q가 큰 범위냐 이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작은 범위는 큰 범위에 속한다.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면 된다고. P는 not R이기 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순서 거꾸로 가야죠. not R이면 not P냐 이런 얘기죠. 근데 대우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대우. P이면 R이냐 이 얘기인 거야 지금. 이거 질문한 거야 지금. 그렇죠? 네. P이면 R이니까 A, B가 0이 맞잖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하게 되면 Q이고 R
필충이니까 양방향 둘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완전 같은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P. 오케이. Q2고 R이면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잖아. 같으면서 곱한 게 0이면 00인 거야. 얘도 00이잖아. 그럼 완전히 같은 얘기지. 그치? 완전 같은 집밥이 돼버리는 거니까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디귿 한 번만. 디귿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 봐. Q2고 R이다라는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와볼게. Q2고 R이면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는 거지. A랑 B랑 같아. 근데 곱한 게 0이래. 이거 적어도 하나 0이란 얘기거든. 근데 둘 다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고 이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A는 0이고 B는 0이다라는 얘기야. 그냥 이것만 봤을 때. 근데 얘도 이걸 하네. 그러니까 완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잠깐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2번 단어에 그 코시슈가 나오나요? 그쵸 방금 욕하는 줄 알았네요. 코시슈가 절대 공식이 나오죠. 근데 나 그게 가장 헷갈렸는데. 근데 그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되잖아. 근데 나 머리가 되게 헛대가리여서 위험한 얘기인데? 복심과 명문제가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잠깐 쉬었다가 비료법 얘기하고 절대 공식까지 얘기를 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테라 가서. 아니